네, 방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이제 출석하기 위해서 자택을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특검의 소환의 조사에 응한 김건희 여사와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건강 이상을 호소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구치소 독방이 뭐 이제 생지옥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뭘까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겠지만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저항을 했다. 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이제 진실 공방을 벌였어요. 뭐 이제 짧게 요약하면 지난주 금요일 1일이죠.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갔는데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반팔 반바지를 벗더니 속옷 차림으로 들어 누워서 버텼다. 뭐 이런 게 특검 주장이에요. 뭐 이제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더워서 벗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측은 누워서 저항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아침 9시, 6시부터 9시까지는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게 내부 규정인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이 오자마자 옷을 벗었고 나가니까 다시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참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망신주기라고 반박해요. 이제 그날은 오전에 어차피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날이 너무 더워서 잠깐 수의를 벗은 건데 이렇게 망신 주는 건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뭐 윤 전 대통령 멘토인 섭신평 변호사는 이제 이런 주장도 했죠. 겨우 1.8평 공간에 허접한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만 하나 넣어서 그 위에 식판을 놓게 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고 에어컨도 없다.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유영철 같은 이제 뭐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이제 취침 공간은 1.7평, 이제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2.303평이라는 독방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심평 변호사가 말한 그 허접한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가 바로 저 책상 겸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기는 장기판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고 골판지 책상으로 배치한 건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제 TV는 한 18인치 정도 되고 이제 채널은 이제 교정시설에서 선별하는 채널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에어컨은 뭐 당연히 없고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50분 돌아가고 10분 꺼지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기는 보시는 것처럼 변기는 있지만 샤워실은 뭐 밖에 공동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이제 독방 3개가 연달아 있는 구조인데 가운데 방을 윤 전 대통령이 쓰고 양 옆방은 이제 경호 차원에서 아예 비워놨다고 하죠. 그래서 죄수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독방을 혼자 쓸 수 있는 건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오히려 말상대가 없이 외로우니까 좀 이제 그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한 방에 6, 7명씩 보통 과수용돼 가지고 찰싹찰싹 붙어 있는데 환경 면에서는 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일에 구치소를 다녀왔는데 이제 생지옥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제 에어컨 바람 쌩쌩 맞으면서 특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TF 총괄위원장이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사실상의 특혜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거는 직접 가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주로 독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빵빵한 뭐 이제 변호인 접견실 이런 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 권리니까 뭐 시간 제한이 약한 편인데요. 뭐 보통 일과 시간 정도는 다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만날 때 남들이 쓰는 접견실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조사실을 뭐 이제 썼다고 해요. 경호상 이유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가봤더니 이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하고 뭐 이제 외부 간섭도 차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접견은 일과 시간 9 to 6인데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 45분까지 뭐 접견을 한 적도 있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게 17일 주말에도 6일이나 접견을 했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2번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은 이제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6일 총 49일의 시간이고 두 번째 구속은 올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한번 따져보니까 7월 29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68일 동안 무려 348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대여섯 명 꼴이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까지 거기에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희구 제1부속실장도 찾아왔다고 하죠. 네, 심평 변호사 주장대로 이제 뭐 심평 변호사는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먼저 구속됐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6.6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아서 가장 큰 방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접견실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있었고 완전히 이제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같은 해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여기도 이제 일반 수용 건물과는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 독방에 수감됐는데 6.5평 이제 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슷하죠. 윤 전 대통령보다는 한 3배 정도 큰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1736일 동안 수감됐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3.04평의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높은 조금 큰 크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데 3.95평 여기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 2배 정도 큰 독거실에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3평 뭐 이 정도 되는 독방을 썼었네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2.03평 크기의 가장 작은 독방에 들어간 건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용소 과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뭐 이제 그 구치소 측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제 더 이상 특혜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인 집행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특검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최서원 씨 이분을 소환했어요. 이제 최순실 씨죠. 당시 정말 화제가 됐던 한마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 소환에 6번이나 불응했는데 이제 2017년 1월 25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특검 조산실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특검 사무실에서 최 씨가 취재진한테 뭐 이제 막 고성을 질렀죠.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던 이제 특검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이제 연병하네 이래가지고 3번이나 소리를 친 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의혹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 버틸지 아니면 또 특검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다시 데려올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이제 다른 주제를 바꿔가지고 한번 짧게 가볼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최고의 핫 이슈였죠.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제 국회 본회의 중에 억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제 계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뭐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주식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제 이춘석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 때는 보유 주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의원은 결국 이제 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이제 내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청래호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이런 대형 악재를 맞은 건데 요게 이제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 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뭐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이춘석 의원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진 사이에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계좌를 뭐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의원이 돈을 파킹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게 주식 계좌 자체를 빌려주는 경우는 뭐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게 다수 제가 물어본 보좌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갑질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보좌진이 이제 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보좌진이 예를 들면 뭐 신생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순자산이 뭐 한 4억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주식 자산도 순자산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자기 자산을 이제 더해지는 거고 그럼 뭐 이제 대출 특례 대출 같은 거를 받을 때도 분명 제한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다른 보좌진 얘기는 이게 갑질로 보기만은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어쨌든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보좌진이.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보좌진이 마음 먹으면 먹고 나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거를 갖고 뭐 이제 의원을 협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꼭 갑질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제 뭐 이런 주장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춘석 의원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과제를 짜는 이제 그 조직에 이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 경제 2분과장이 AI 정책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춘석 위원장이 산 주식, 이제 대표적인 AI 주식인 네이버와 LG CNS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페이랑 LG CNS는 또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뭐 이 AI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장으로서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명을 한 게 참 이제 좀 약간 황당했죠. 처음에는 이제 저 핸드폰은 본인 폰이 아니다. 보좌관 폰을 실수로 본회의장에 잘못 들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봤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사실 계좌에 뭐 이렇게 그 로그인도 해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뭐 자동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믿기 힘든 해명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이춘석 의원이 결국 뭐 이제 탈당도 하고 뭐 법사위원장도 내려놨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이걸 계기로 대대적인 이제 그 비판에 이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10시 10분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 주사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의 핫 이슈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여의도를 부탁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